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먹시다. 방송이 될 때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명예 특집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명예 특집 2탄입니다. 명예 특집 2탄입니다. 오늘도 정말 만나기 어려운 우리 명의들은 무엇을 먹고 또 어떤 건강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세한 정보 여러분께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학 전문 기자 이진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동아일 이진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천하장사, 영원한 우리의 장사 이만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그 씨름이 바쁘지. 각 방송마다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활약이 눈부신 것 같아요. 온 국민이 다 씨름에 네. 관심을 가지게 사실- 만드신 장본인. 근데 저도 몸씬을 정말 자주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씨름하면은 네. 다 이렇게 살이 많이 찌고 예. 좀 덩치가 좋고 네. 배가 흑염소. 나오고 네. 막 진짜 장군 같은 스타일이 저 사람이면 역시 씨름하게 천하장사다, 생겼다. 씨름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정을 받았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그 어린아이들 우량아 선발대회. 네. 잘 먹었어야 되고 지금은 잘 먹는 것보다는 진짜 건강한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아니, 뭔가 몸이 아주 가벼워지셨는데요? 네, 다른 분 같으세요. 체중을 많이 뺐죠. 현역 때보다는 한 3kg 정도? 뭐 하려고요? 네? 뭐 하시게 그렇게 죄송합니다. 빼셨어요? 뭐 하려고 빼냐면요. 이게 사람들이 체중이 빠지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인다. 맞아요. 제가 보더라도 젊어 보여요. 예.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우리 이만기 씨하고는 여의도 사우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때 그 몸매하고 지금 몸매하고 너무 차이 났어. 근데 보니까 젊어진 건 확실해. 네, 근데 확실히 이게 옛날에 체중을 가지고 있던가. 네. 이야, 체중을 빼니까 진짜 거짓말같이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하게 빼셨나 봐요. 그렇죠, 갑자기 피부가. 빼면 더 늙어 보일 수 있어요. 맞아. 근데 건강하게 빼셔가지고 더 젊어지셨어요. 30년 동안 한 23kg 뺐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1kg씩 이렇게 감량해 내려간다 생각. 와. 자, 나이가 들면은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또 고지혈증에 대한 관심이 참 많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피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완전히 이겨내는 일이 쉽지 않아서 우리를 참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성인병을 해결할 방법이 나왔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병이 걸리는 것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또 몸이 좋지 않더라도 관리하며 살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같은 미국의 주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지 오늘 같이 알아볼 텐데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죽기 전까지 병원 갈 일 없다. 명의의 생활 습관 의학. 예. 자, 이야, 이 제목부터 틀리네. 자, 세계보건기구는요, 비만이라는 질환을 방치하면 만성질환,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부르는 질환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면 병원 갈 일이 없는 명의들의 건강법. 이번에 모실 분은요, 특별히 어떤 것을 관리해서 옷 사이즈를 66에서 44로 만든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자,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세요. 자, 이분이세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바디빌딩 도전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전인데 복근이 장난 그때 아니죠? 이런 몸을 갖고 계시고 복근. 삼두근? 전신의 근육이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이전에는 66 사이즈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이 몸을 상가 됐어요? 네.
이분이 명의세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교수님이 아니시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분은요, 오, 야. 굶지 않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 체중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체중은 3kg을 뺐는데 옷 사이즈는 66에서 44가 됐다는 거예요. 66에서 44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즉슨 몸을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하게 만드셨다는 지방을 거예요. 다 태워가지고 근육으로 승화시키는. 와. 자, 어떤 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모셔서 말씀을 상상이 안 들어보겠습니다. 된다. 자, 그러면 몸신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습관을 처방하는 내과 전문의 김선신입니다. 그 김선신 교수님은 본인 과에도 유명한 또 근위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내과에서 클리닉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천식미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2022년 대한 천식미 알레르기 학회 50주년 국제학회에서 소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셨어요. 그 상은요, 학회 공식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쓴 분에게 주는 상인데요. 우리 김선신 교수님이 그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혜태 씨가, 김정은 씨가 교수님의 처방을 받아서 실제 이거 하셨다면서요, 며칠? 재미없는데 저거. 그게 왜 하냐고요? 만 보면 경기를 해요. 3일만 해도. 훨씬 나아지면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왜 그걸 못했을까? 빨리 해보십시오, 제가. 제가 사실 씨름을 관두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다이어트를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약간 방심만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왔다 갔다. 제가 신장은 1m 82에 네. 지금 체중은 95kg 그램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살 빼기가 진짜 제가 볼 때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거 유지하기도 이게 유지하기도 이게 힘들고 고단하고. 밥을 먹어도 전에는 진짜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된다. 엄마는. 그래서 야 복이 들어오지 이렇게 해서 진짜 밥도 막 근데 막 이렇게 해서 막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깨작거리지, 깨작거리. 양껏 못 먹는. 양껏 못 먹어요. 진짜 살 빼기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살 얘기를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교수님도 혹시 네. 소식으로서 살을 빼시는 거예요? 아, 약간 그거구나. 얼마냐? 소식은 기본이겠죠. 아니에요. 소식을 저는 베이스로.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을 뺐습니다.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을 뺐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솔직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배부르게 먹고 살을 뺐다? 66에서 44 사이즈가 됐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아니 무슨 방법이 있으신 건가요? 좀 화가 났구나 좀. 네. 그건 말이 안 돼요. 뭘 했다는 얘긴데. 아니면 성격을 이렇게 예민하게 아주 그냥 까칠하게? 그렇게 까칠하게 하면은 체중은 빠져요. 저의 노하우는 바로 라이프스타일 의학을 생활 속에서 실천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네.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하면 건강하다는 건 알고 또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병이 걸렸을 때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 그것이 라이프스타일 의학입니다. 네. 요 생활습관의학은 2003년부터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버드나 예일, 스탠퍼드 같은 주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미국뿐 아니라 유럽, 남북미,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이 관련 연구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생활습관을 교정함으로써 비만이나 암이나 각종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위해서 적극
공부하고 알려주고 있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네, 특히 그 김선신 교수님은 미국의 명문 의과대죠. 바로 스탠퍼드 의대에서 이 라이프 스타일 의학을 공부하신데 현재 이 대학병원에서 본인의 진료 과목 외에도 라이프 스타일 코칭 클리닉을 들어서 환자의 건강 정진을 위해 몸에 좋은 그 습관을 처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과 전문의로서 그 알레르기를 주로 다루시는데 거기에 또 공부를 하셔서 라이프스타일 의학을 하셨다. 네. 이렇게 추가로 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로 일을 하던 중에 저희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오픈하게 됐고, 평소 저는 참 질병 예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건강합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십시오라고 정말 몇 번이나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참 실천을 안 해갖고 이제 다음에 오시면 더 나빠지거나 뭐 비슷하거나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을 좀 바꿔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던 중에 그 생활습관 의학이라는 거를 알게 돼서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교수님도 이 생활 습관을 바꾼 후에 66에서 44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본인 몸에 적용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네. 제가 학생 때부터 레지던트 때까지 과체중과 비만을 오가면서 관리를 못했어요, 저도. 네, 그래서 학업에 지쳐서. 그렇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그러던 중에 둘째를 출산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건강 관리를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건강 관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제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무슨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하기도 하고 실제로 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살은 빠지는데 다시 요요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답답했어요, 저도. 뭐 저희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세요? 그럼요. 의사님이셨지만.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그러면 조금 이런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생활습관 의학을 알게 되고 공부하게 돼서 가서 그냥 하는 대로 따라 했어요. 미국에 1년 있었으니까 이제 별로 몸무게가 빠졌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와서 재봤더니 그 몸무게는 별로 안 줄었었어요. 한 3, 4kg. 네. 근데 옷이 너무 사이즈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 사진을 좀 비교해서 이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 보시죠. 팔밥. 와, 진짜 이렇게 보니까 와. 그리고 저 두 번째 사진은 이건 무슨 사진인가요? 원래 입었던 이 옷을 대보시는 근데 사이즈가 저만큼 준 거예요? 네, 저게 진짜 두 사진이 다른 분 같으시죠? 와. 예, 동생분 같으세요. 네. 저 사진이 이제 제가 미국에 갔다가 1년 갔다 와서 네. 집에 안 가져갔던 옷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입어봤더니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약간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그리고 좀 약간 얼떨떨하기도 하고 기분도 너무 좋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미국 가기 전과. 근데 그 정도 사이즈가 줄으려면 제 상식으로는 적어도 7, 8kg, 10kg 가까이 이렇게 체중이 감량이 돼야지 네. 줄을 사이즈인데 그쵸. 3kg. 다르신 거죠. 그게 희한해요. 근육을 많이 만들고 지방이 제가 워낙 많았던 거죠. 지방이 가볍고 근육이 좀 무겁거든요. 네네. 지방은 많이 빠지고 근육은 너무 없었는데 1년 동안 근육이 많이 생긴 거죠. 나는 전의 사진이 더 정감이 가네. 근데 이게 이제 늘 체중을 감시하듯 보면서 내 몸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정말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바꿔서 지금 이렇게 되신 거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옷 사이즈 66, 44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과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바꾼 습관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이제 봐야겠습니다. 일상을 좀 담아 오셨잖아요. 네.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반인데요.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도시락을 싸는 건데요. 건강 도시락을 저렇게 쌌네요. 일찍 일어나셔서 도시락까지 일하시면서 와. 하면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전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아, 몇 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 거랑 저희 신랑 거랑. 5시 반에? 와. 도시락을 싸고 다닌 이유는 밖에서 사 먹으면 쌀밥을 사 먹어야 되고요. 좀 많이 짜잖아요. 콩자반을 해 먹어야 되겠다. 짜지 않게 먹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서 도시락을 쌉니다. 두부와 콩자반 같은 두부조림. 단백질을 가져가고요. 두부도 그냥 두부 드시는 거 아니고 양념이 돼 있는고요. 맛있게 드시네요. 귀리 현미밥입니다. 자, 도시락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아, 이게 한 끼 도시락. 와. 아, 진짜 알록달록하네요. 도시락을 다 싸고 나면 한 6시 조금 안 됩니다, 시간이. 그래서 아침을 먹죠. 저의 아침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달지 않고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두유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과하고 완전 통밀로 만든 통밀빵입니다. 베이글에다가 사과를 얹어서 드시면 굉장히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아침은 주로 이렇게 간단하게 먹습니다. 보통 뭐 크림치즈나 이런 걸 그쵸. 하시는데 과일을 얹어서 드시고. 아침을 다 먹었으니 이제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오전 일과를 마치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려고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가려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1층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39층까지. 39층. 39층까지요? 39층까지요? 3.9층 아니고요? 지금부터 계단을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시간을 맞춰놓고 올라갑니다. 아, 이걸 또, 예, 시간을 재시면서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냥 올라가면서 지루하니까. 아, 근데 급하게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로? 네. 좀 신경을 써가면서 올라갑니다. 아. 걷는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반하고? 안 힘드신 것 같은데? 손잡이를 안 잡고 올라가시네? 네, 앉아서 올라갑니다. 그냥 저 정도 올라가면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30층을 지나서 어머, 지나서. 30층을 지나서. 원래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랬는데. 39층까지. 진짜 이게 되는구나. 야. 어머! 13분? 39층. 아, 저렇게 천천히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네, 계속 올라갑니다. 어머! 39층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바쁜 날은 한 번,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날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한 번 더 올라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층 한층 올라가는 계단 수를 높이시면 운동 효과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운동 강도도 꽤 노는데? 운동이 됐어, 저도. 오. 이제 점심을 먹을 시간입니다. 배가 되게 고픈데요. 아침에 싸온 도시락입니다. 저는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귀리 그리고 현미밥. 이제 나물들을 싸왔죠.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집중 모드라 그래서 자세가 자꾸만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게 되는데 굉장히 목과 허리에 안 좋습니다.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은 이렇게 짐볼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요. 짐볼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요. 바른 자세로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이 짐볼 의자를 이용하는데요. 이 짐볼 의자의 좋은 점은 뭐냐면 코어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제가 평소에 굉장히 해보고 싶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배우러 왔습니다. 네. 그만해. 아하. 아하. 진짜 힘들잖아요. 야, 이걸. 앉았다 또. 근력이, 팔 근력도 그렇고, 손가락 힘도 그렇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고 싶고 재미있을 것 같은 운동을 찾아서 경험을 해보고 나한테 맞으면 그 운동을 배워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알차게 꾸려질 수가 없고요. 한 주일이 이렇게 꽉 차게 보내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매일매일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아침 먹고 일상. 출근하는 거는 똑같고요. 운동은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특별히 어디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가고요. 오늘은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 계단을 오르는 거죠. 그런 걸 배우고 싶어요. 아니 저걸 보고 나니까 저는 제가 참 게으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기분이 좀 안 좋아요. 66 사이즈에서 44 사이즈로 몸무게 3kg 감량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했고 그다음에 이 몸에 밴 습관으로 지금도 계속 살고 계신데 이게 10년이 좀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0년 넘었어요. 예,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첫 번째는 바로 식단입니다. 식단. 중요하지. 필요한데도 참 어렵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거. 아까 우리 봤잖아요. 네. 야채 푸성기로 가득한 귀리밥. 네, 귀리밥. 자, 그래서 실제로 아침, 저녁, 점심 어떻게 드시는지 사진 다 찍어 놓으셔서 네. 그걸 같이 한번 볼게요. 오호! 오호! 오! 거의 야채. 아니 고기가 없네. 고기. 있습니다. 저기 닭고기도 있고 두부도 있고 저녁에 닭고기가 있네. 뭐 다 있습니다. 저거 드시고 힘이 나요? 저거 드시고 힘이 나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저 한 숟가락도 안 되는데. 나는 저걸 보는 순간 스트레스가 지금 많이 쌓여요. 먹을 게 어떤 게 먹을 거라는 건지. 아니 저게 닭고기가 요만큼은 되는 게 아니고 닭고기 되도록이면 소고기 삼겹살 뭐 이런 거는 좀 듬뿍하게 먹어야 좀 힘이 나잖아요. 그래. 이 컨셉은 하버드 대학에서 건강하게 먹으려면 요렇게 먹어라라고 이제 발표한 게 있어요. 저는 한 접시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접시의 크기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50%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색깔과 뭐 이런 맛의 채소, 그리고 과일을 섭취하고요. 매끼 25%는 통곡물. 우리가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되는데 이게 살 빼신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건강하지 않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통곡물이라는 건 아까 말한 귀리, 현미, 뭐 잡곡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그런 아주 통곡물을 25%, 나머지는 아주 건강한 단백질을 25% 이렇게 먹는 것이 하버드 식단의 원칙인데 사실 이렇게 먹기가 밖에 나가서 뭘 사 먹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이제 도시락을 많이 싸가지고 다니죠. 이게 그 교수님이 드시는 대로 네. 먹으면 살이 빠지는 이유가 있나요? 땀은 딱 보면 알지. 안 빠질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유지가. 저렇게 먹는데 누가 있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시죠? 그러면 질문을 아이고 질문을 할 걸 해. 저게 저렇게 먹는데 저 누가 살찌겠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청자들이. 건강하게 살이 빠지는 거니까 그냥 못 먹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뭔가 건강하게 빠진다고 하니까. 그렇죠. 왜냐면 야채를 많이 먹잖아요. 야채를 많이 먹으면 사실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그다음에 충분한 단백질. 그러니까 기름기는 별로 없는 충분한 단백질 중에 건강하게 담백한 단백질. 저는 주로 이제 식물성 단백질, 콩, 두부 뭐 이런 거를 더 많이 먹고 그다음에 통곡물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흰쌀밥하고 귀리 현미밥하고 비교했을 때 귀리 현미밥에는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야채에도 단백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그 간이 안 들어있어요. 짜지 않게. 사실은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쌈장 맛으로 내지는 무슨 그 드레싱 그 맛으로 같이 드시는데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은 그 드레싱이나 쌈장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잘 먹고 있습니다. 자, 이만기 씨도 네. 살 한참 뺄 때는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아 근데 저 먼저 궁금한 네, 게 네. 지금 뭐 교수님 말 아침에 고구마 하나 뭐 저희들 만약에 고구마를 3개 먹고 식단 똑같이 했어요. 종류는 똑같았는데 고구마가 3개. 만약 두유가 3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는 저는 사실 이렇게 사람마다 삿바돼요? 이렇게 삿바돼요? 선생님, 네. 그 진료실에서도 저렇게 이렇게 저항하는 많죠. 환자들 많이 엄청 많습니다. 예. 엄청 많아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먹고 어떻게 그걸 버텨요? 그렇죠. 네. 요거 하나 더 하면 좀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하시라고는 안 해요. 아, 저도 왜냐면 체중을 빼고 있으니까 지금. 아, 그러니까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는 덜깨죽을 먹거든요. 들깨죽 들깨죽만 들깨죽을 열 그릇 덜깨죽만 먹어요. 열 그릇 이렇게 먹어요? 효과 있어? 아, 형님 효과 죽입니다 그거. 어떤 효과 있노? 효과 몸무게 3kg 그냥 쭉쭉 빠집니다. 아하. 들깨죽만 아니 그 중에서도 왜 들깨죽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안 먹고 들깨죽만 먹어요? 들깨죽만. 야채도 안 먹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먹은 후에.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정상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좋습니다 요요는. 좋습니다 요요는. 요요 온다고. 바로 올라가요? 요요 바로 5kg 옵니다. 빠지는 것도 기가 막히고 요요도 이렇게 기가 막히고. 바로 오고. 저희 다 해봤잖아요. 네. 뭐 원푸드로 또 무엇을 해서 뭐 채소만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정보를 보면 아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시들해지고 또 맞아요. 무슨 다른 정보 없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몸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신 분이 꾸준한 게 지금 저희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식단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교정법은 뭔가요? 네, 생활 습관 두 번째는 바로 운동입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네. 저렇게 먹고 어떻게 힘을 써내고 나가냐고. 아, 일단 그렇죠. 식단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저렇게 드시고 어떤 운동을 해오셨는지 말씀드리시면 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동안 해오신 운동 한번 쭉 나열을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아, 굉장히 여러 가지 운동을 했어요. 네. 왜냐면 운동을 해라. 그러면 다들 건강해져서 운동을 해야 된다 알고 있는데 너무 하기 싫고 스트레스 받고 아, 이거 오늘 걸어야 돼 말아야 돼 헬스클럽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내가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나한테 맞는 뭐 필라테스, 수영, 테니스, 스쿼시, 뭐 폴댄스도 했고 재즈 댄스, 줌바 댄스, 뭐 내지는 점핑도 했고 뭐 제가 하고 싶은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클라이밍 이어서 그거를 체험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산에도 자주 가고 그래서 하다 보면 뭐가 걸리죠? 네 그렇죠. 예, 계속 할 수 있는 거. 맞는 거. 내 몸에 맞는 거, 내 이 성격하고도 잘 맞는, 맞는 그런 거. 요건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찾는 거죠. 네. 그 클라이밍은 나이 들은 사람들도 해요? 할 수 있다고. 저 같은 사람도 그럼요. 시작할 수 있어요. 우와. 근데 의외로 그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더라고요. 저 정말 알아보고 다녔거든요. 몇 년 전부터. 제가 클라이밍 하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래요? 네. 어디 있어? 그래요. 내가 알아볼게요. 운동. 하기 싫어서 그러신 거죠? 그거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은 운동을 배우고 실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운동 중에서도 딱 하나 꼽으신다면 뭘 알려주고 싶으세요? 아, 딱 한 가지. 그거만 하려고.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잖아요. 어딜 찾아가지 않아도 돼. 네. 그리고 계단은 사실 어디에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코로나가 생겨서 이제 어딜 가서 운동하는 게 힘들어서 뭐 어떻게 운동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 밖에도 걸어보고 하다가 이제 그 계단 오르기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 병원은 중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1층에 시작하면 39층까지 가야 돼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약간 힘들긴 했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한 아니. 16분, 17분. 이렇게 그만해야 되겠다라든지 중간에 이런 생각 갈등 왔다 갔다 이런 고민 안 하셨어요? 맞아. 아니요,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너무 능력. 힘들면. 그러면 천천히. 쉬지는 않고요. 이제 너무 힘들면 천천히 올라가고 좀 괜찮으면 좀 빨리 매일 올라가고 했다. 대신에 이제 쉬지 않고 올라가야지 운동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계속 올라갔고 사실 제가 이렇게 올라다니는 걸 보고 저희 이제 병원 식구들이 따라서 한 식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올라와서 막 토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아니 나갈 문이 없어서 39층까지 올라가야 되면 저는 차라리 걸어 내려올 것 같은데. 예. 어떤 친구는 할만했어요. 참, 그러면요
그러면요. 네. 솔직한 이야기고. 솔직하게. 네네. 옆문에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어요. 아, 네. 좌측으로는 계단이에요. 아. 눈치 한 번도 안 봤습니까? 아니요, 왜요? 힘들거나 바쁜 날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죠. 저도 사람이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재미없는데 저거. 네. 재미없는데 저거. 계단만 보면 경기를 해. 지금 몇 층이세요? 저요? 네. 제가 12층인데. 하시면 되겠다. 아니 그게 왜 하냐고. 인간한테 편리하면 굳이 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놨나.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내가 그걸 왜 하냐고. 일단 보고 나서부터. 아니 인간한테 주기에 편리함을 줬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이만기 씨 제가 참 오래간만에 뵙는데 성격 변하시네요. 정말 화가 났네. 전기를 아껴야죠. 양쪽에서 성격이 안 좋아. 네. 그거 아주 그러네. 이만기 씨하고 저는 성격부터 고쳐야 되겠네요. 운동하기 전에. 비슷한 사람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사실 참 또 체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운동하고 거리가 먼 분은 슬리피 씨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슬리피 씨가 교수님의 처방을 받아서 실제 이거 하셨다면서요, 며칠? 진짜요? 해보셨다면서요? 갔다 왔어? 제가 선생님을 따라서 네. 3일 정도. 선생님만큼은 아닌데. 어머. 그래서 한번 제가 좀 마른 걸어봤어요. 비만의 대표 아닙니까? 마르고 배만 나왔어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걸어봤습니다. 어땠어요? 제가 꽤 오래 살았는데 이 동네에 경치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쉬면 중간에 쉬게 되더라고요. 아, 걸어 다니질 않아. 이런 데가 있었네 하는. 계단은 그래도 있었어요, 눈에. 뭐가 있나 보다. 산에도 조금 있어서 산을 좀 걸어봤어요. 산도 올라갔어요? 산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계단을 찾아갔구나. 예,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처음 가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끝까지는 예, 안 갔습니다. 슬리피 씨의 3일 계단 오르기 습관을 기록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화면으로요. 큰일 났다고. 어디 한번 앞서 선생님께서 오르시는 모습을 저희가 봤었는데 오늘부터 어허, 어디야 여기가? 걷기 운동을 야, 좋은데? 집 앞에 집 앞에. 아하, 여기 앞에 빌라. 가보겠습니다. 아, 제대로 있네요, 계단이 진짜. 네, 계단이 잘 돼 있어요. 공기가 참 좋네요. 뭐 이 정도는 올라가요. 네. 지금은 거의 평지야. 표정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 또 있어요. 많이 올라왔네.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벌써 쉬나요? 아니 높아요 저기 지금 보기보다. 벌써 쉬나요? 아니 높아요 저기 지금 보기보다. 꺾여서 더 있어. 계단이 참 걷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 건물 같은 데도 걸어 다니려고 하는데 대놓고 쉬고 있어? 가까운 층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자 그래도 타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미 표정이 안 좋은데요? 계단 보여줘야 돼. 언제 끝나? 자, 그래도 잘 오르고 있습니다. 어머. 계단은 그러니까 처음 저렇게 해보는 거죠? 아이고, 저기서 올라왔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뭘 여기까지? 더 올라가면 되는데 왜? 괜찮아요? 더 올라가면 되는데 왜? 아니 끝이 없어. 끝이. 저는 내일 또 다시 한번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아, 560계단 20층 정도 15분 소요. 많이 걸었네. 많이 걸었어. 계단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틀째 2일차입니다.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걸어보겠습니다. 아, 좀 감 잡았네요. 이날은 그래도 마음의 준비가. 처음 걸을 때보다는 훨씬 더 빨리 걷게 되는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딱 여기까지 걸었었는데 이게 어저께까지 정도였고. 그래서 저기서 원래 멈췄는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금 두 번째 괜찮았나 보다. 확실히 괜찮아져요. 좀만 더. 좀만 더. 아니 근데 좀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조금. 오늘 이 둘째.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게 700계단 25층 수준 18분. 1분에 38계단 정도 되는구나. 와, 5층도 올라갔어. 오늘은 걷기 3일차 이제 계단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이렇게 저희 집은 5층인데 원래 한 딱 좋다. 3, 4층만 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산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나도 오늘부터 진짜 계단으로 간다. 그러니까 왜 안 올라가지 이런 확실히 좀 거뜬합니다. 다 왔다. 다 왔어. 근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30층 올라가도 진짜 힘들어요. 맞아. 저희 집 쪽에 이제 산에서 계단이 이렇게 다시 내려왔다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예, 한 번은 좀 짧아서. 벌써 4층이에요. 이제 벌써 4층이 됐네. 아까는 이제 4층인구나 이러는데. 두 번째. 여섯 번째. 와, 이거 잘했다고요? 6번 했습니다. 와. 벌써 5층에 다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웬만한 계단을 다 걸어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와. 파이팅! 너무 잘하셨네요. 30층 19분. 와, 잘하셨어요. 어떻습니까? 본인은 그때 이렇게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떠셨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아 진짜로 일단 심장 쪽 그러니까 다리도 다리인데 네. 약간 심장이 심폐지구력이 힘들거든요. 숨쉬기가 좀 힘들고 그게 훨씬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3일만 해도? 네. 근데 확실히 그 운전할 때는 좀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좀 종아리 쪽이 그래요? 그러게요. 네. 네. 후들후들 하더라고요. 조수근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는 감동했거든요. 이제 영상을 보고 괜찮으셨을까? 왜냐하면 너무 안 걸으셨던 분이 운동을 너무 안 하셨던 분이 너무 급격하게 운동을 하면은 이제 근육이 아프고 그러면 그래 계단을 오르면 내가 발이 아파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들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나의 상태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계단 올라가실 때 되게 이렇게 슬렁슬렁 밖에 보시면서 하셨는데 운동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근육에 자극을 주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시는 게 좋고 빨리 가다 쉬고 빨리 가다 쉬고 하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그냥 쭉 일정하게 계단 오르는 거는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근력 운동도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천천히 올라가셔도 되고요. 대신에 올라갈 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내려올 때 잘 내려오지 않으면 무릎이나 이제 이런 데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풍풍풍풍 내려오시지 않게 가능하면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계단을 탁 오를 때, 계단 한 칸 오를 때마다 칼로리 소모가 나오는데 약 0.15 킬로칼로리 정도를 소모하게 되고 내려올 때는 0.05 킬로칼로리를 소모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30분을 기준으로 평지를 걷는 운동을 하면 약 120 킬로칼로리를 소모하는데 계단 오르기를 30분 정도 하면 약 220 킬로칼로리를 소모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계단 오르기 운동량이 크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정말 권장할 만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슬리피 씨가 그 계단 오를 때 막 심장이 막 박동이 쾅쾅쾅 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계단 오르기는 심혈관 관계를 굉장히 강화시킨다는 연구 결과 있습니다. 하루 60개의 계단을 한 번에 오르고 나서 약간 쉬다가 다시 오르기를 3회 정도 반복하면 그렇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6주 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최대 산소 섭취량 수치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폐활량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 계단 오르기를 하게 되면 심혈관 건강에 정진에 또 도움이 된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 이 운동 효과 슬리피 씨가 직접 하는 걸 보여주니까 저희도 해보고 싶거든요. 아, 네, 빨리 예. 해보십시오. 자, 근데 여기 방송국 이제 다 걸어 다니세요. 전부 다. 나 진짜 해보려고요. 우리 집이 5층인데 네. 지하 2층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7층이잖아요. 네. 그것만 매일 해도 뭔가 그럼요.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왜 그걸 못했을까? 김선신 교수님께서 매일 계단을 오르시는 거에 자극을 받고 오늘부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면서 자극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기울어서 엉덩이에 자극이 오게. 아직까지 가뿐합니다. 와, 이제 지금 4층에서 5층을 가고 있는데 안 하던 거 하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일은 좀 더 많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해냈어. 해냈습니다, 저는. 계단 오르기 둘째 날입니다. 지금은 지하 6층부터 시작하려고요. 도전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정한 손가락이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자극이 지금 제가 지하 2층에서 3층까지 왔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괜찮으신 거죠? 오늘은 5층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제는 1층부터 5층까지, 오늘은 지하 6층부터 5층까지 했으니까 거의 지금 2배. 매일매일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이 운동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네.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사실 어떤 운동이든지 네. 간에 부상이 생기면 운동을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맞아. 이제 제대로 걸어야 되고요. 계단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극이 되는 근육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자세로 걸어 올라가는 거를 하시는데 만약에 계단을 올라가는 거를 하시는 와중에 관절이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통증이 생겼다면 내가 제대로 걸어 올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계단 오르는 거가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운동은 나의 상태에 맞게끔 찾아서 해야 되는데 어디 관절이 아프거나 하신 분들은 꼭 그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계단을 올라도 되는지 확인을 한 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계단 오르기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다들 많이 해보셨죠? 하지만 정확한 자세를 제대로 배우고 하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오를 때 어떻게 오르냐에 따라서 어떤 근육이 자극이 되느냐 되게 다 다른데 저는 주로 이제 엉덩이하고 다리 큰 근육에 자극이 가도록 걷고요. 이제 우리가 그 근육 운동, 근력 운동 중에 스텝업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과 똑같이 하시는 거고요. 네.
먼저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 계단에 발을 전체를 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체는 곧게 세우신 상태에서 약간 앞으로 숙이시면 힘이 여기 딱 걸리는 느낌이 딱 와요. 그러면 힘이 들어가네. 여기 딱 힘이 걸리잖아요. 슬리피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여기 딱 좀 낮추세요. 걸리는 게 전혀 없는데요. 아, 여기에 딱 힘이 들어가, 힘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위로 업 이렇게 올라가시는 지금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 위로 업 이렇게 올라가시는 지금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를 너무 퉁 튕겨서 이렇게 너무 많이 펴주면 퉁 튕겨서 이렇게 너무 많이 펴주면 반동을 너무 많이 주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약간 앞으로 숙이시면 여기 걸리면 여기에 힘을 주고 지그시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몸을 올려요. 네. 위로 저는 좀 더 앞으로 더 해야지 걸리는 거. 그렇죠. 그렇게. 그게 본인마다 다르고. 네, 좀더 한데 이 지금 정도.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오면 나중에 무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거의 좀 일자를 세운다 생각하고 몸만. 네, 이렇게. 몸만 앞으로 약간 숙여보세요. 그럼 약간 걸리죠. 네. 속을 빼서 마시고. 위로. 턱이 위로, 업. 거북목. 그렇죠. 턱이 많이 긴장되는데 지금 이런 목이랑? 식으로. 아, 이게 힘이 딱 들어가요. 들어가죠, 거기. 그러니까 워낙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잘 아시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뚝뚝 들어가요. 딱 느끼시잖아요. 네. 여기서 해서 위로. 네, 그렇죠. 그 힘을 올리고.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지그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힘들면 천천히 가시더라도 쉬지 않고 올라가고 이런 바른 자세로 올라가면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와, 근데 이런 계단을. 보통 일반 분 올라갈 때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죠. 그래. 그렇게 올라가면 무릎이 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슬리피 씨도 한번 평상시 걸어가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와. 헐렁헐렁.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그치, 어디 힘 이제 어디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엉덩이. 근데 지금 교수님 스텝 하나하나를 말씀대로 버리면 안 되는구나. 평상시 우리가 그냥 걸을 때는 이게 중심이 뒤로 와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관절에 확실히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뒤쪽으로 힘을 해서 여기도 힙에도 힘을 주고 힙으로 밀어서. 이렇게 미니까 여기가 올라가지. 탱글탱글해지는 거예요. 엉덩이가요? 네. 힘이 쫙쫙 들어와요. 오늘 잘 나왔네. 오늘 잘 왔다. 오, 좋아. 근데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아프시거나 또 아니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는 경우에는 계단 오르기가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무리예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습관 교정법. 비장하게도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과연 무엇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운동. 바로 네. 비장하게도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과연 무엇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운동. 바로 네. 건강 일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안에. 야, 이 안에. 물수가 들어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뭘 건강 쓴다고. 일지.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뭘 건강 쓴다고. 일지. 저 아까 이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네. 아, 용식이 형은 먹을 거 있는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유. 아니 그거 뭐 쓰는데 이 운동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왜 66에서 40까지 빠지는 그게 있다고? 아니, 씨름이라는 운동 하시면서 혹시 본인의 운동 일지 같은 거 써보신 적 없으십니까? 일지는 안 쓰죠. 네네. 왜 일지를 안 쓰냐면 고단해서 국가에서. 쓸 시간이 없어요. 아, 만약에 교수님 지금 식단 조절 좀 하고 운동 계단 오르갈 때 그 방법이 중요하고 일지에 대한 만약에 비법이 나오신다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아, 이게 설득이 된다면, 네. 예. 저런 환자 어떻습니까? 그러게 좋습니다. 오늘 약간 의지가 불태워지는데요. 오늘 약간 의지가 불태워지는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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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소금을 하잖아요, 제가. 예. 자, 이 건강일지가 나온 까닭이 궁금한데요. 이게 제가 정말 강조하는 방법인데요. 저희 실제로 제가 쓴 일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봐주세요. 작년에 쓴 거네요. 네. 여러 가지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드시는지, 또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네. 뭐 이렇게 운동한 거. 계단 오르기는 어떻게 했는지. 이제 제가
이 건강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알고 있어요. 아, 운동해야지, 잘 먹어야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뭘 했는지를 잘 다시 이렇게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요. 아, 시간이 없어서 못 쓰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딱 한 5분 정도면 되거든요. 저는 뭐를 쓰냐면 몸무게를 씁니다. 왜냐면 몸무게 느는 게 너무 싫어서 몸무게를 쓰고 그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뭘 먹었는지 그리고 제 컨디션이 어떤지 왜냐하면 이제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면 언제부터 아팠는지 점점 더 아픈지 아니면 좀 괜찮아지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어디가 아픕니다라고 오셔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되셨어요? 그럼 좀 됐어요. 맞아요. 좀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뭐 3개월 됐어요, 5개월 됐어요. 점점 더 아프세요? 아니면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여쭤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사실 많은 정보를 의사한테 줄수록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강검진할 때 예. 뜨는 난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음주 몇 번 하세요, 그렇지. 운동 몇 번 하세요. 그럼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딱 네. 보고 적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적으신다든지, 뭐 혈압이 높으신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혈압을 적어 놓으신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건강 상태를 적어 놓는 거고요. 꾸준히 저는 그냥 1년에 한 번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그날을 쓰고 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는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 네. 네, 이렇게 김선 씨 몸신처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기록하는 일은 건강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처럼 이 만성 질환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앱을 사용하게 한 결과 이 대조군에 비교해서 당화혈색소, 수축기 혈압,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이 모든 것들이 감소되는 등 만성 질환 임상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노인들한테 많은 질환들이죠. 골다공증, 만성 호흡기 질환, 그리고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시행한 결과 이 앱을 사용한 지 3개월 후에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균형 잡힌 식이를 또 하는 등 자기 관리 역량과 신체 활동 정도가 모두 개선됐습니다. 네. 본인이 이렇게 변화를 또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김성훈 씨가 어려운 일 해보셨네요. 네, 제가 했습니다. 며칠 했어요, 며칠? 3일 했습니다. 3일 했습니다. 했어요. 무슨 기록? 삼일 딱 좋아. 자, 또 해보니 어떠셨는지 일단 그 건강 일지부터 한번 보실까요? 뭘? 사과. 카페에서 핫도그 커피, 아이들이 남긴 돈가스 몇 개, 간장게장 맛있어. LA 갈비 밥 많이. 그런 걸 먹어야지. 그럼. 이미진 씨, 네? 밥 많이. 저 식단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 식단 아주 별로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운동도 한 거 없고. 엉망진창이야, 지금. 엉망진창이야, 네. 지금. 엉망진창이라고요? 여보세요, LA 갈비에다가 개선의 여지가 많아. 돈가스. 1월 1일이니까. 돈가스. 먹어야죠. 1월 2일. 그 다음에 1월 2일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항상 새해에는 운동 다짐을 하잖아요. 스테이크에다가 전부 스테이크, 그다음에 뭐 양념 갈비에다 순대, 떡볶이, 튀김, 간장게장. 야채를 별로 안 먹고 맞아요. 고기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그게 먹어요. 문제예요. 아, 먹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먹는 거 좋아해요. 식당 오시오? 스트레칭 요만큼 해놓고 몸이 가벼워질 때 그거 나 맨날 하는데 아무 싫어. 스트레칭 요만큼. 아, 그 진짜 고기 스트레칭만 찰끔 해도 먹고. 스트레칭만 해도 몸이 가벼워져요. 워낙 하는 게 없어. 그래도 몸에 좋은 거 하나 보입니다. 비트 보입니다. 비트. 아, 빛 주스. 비트 사과 주스. 맞아요. 고기국수. 커피 대신 제가 또 저 때는 근데 건강해지려고. 고기야, 고기. 건강일지여서 뭘 먹었는지 뭘 좀 했는지만 썼는데도 그 사람의 하루가 보이고 네. 그다음에 흐름이 느껴지네요. 어쨌든 지금 뭔가 좀 시급하게 손을 봐야 할 일상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선생님? 너무 부끄럽고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였어요. 좀더 야채를 많이 먹는 걸 쓸 걸. 나도 아까 나 셀카 너무 다시 찍고 싶어요. 나 너무 리얼하게 썼잖아. 나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지. 예. 나도. 두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니까 어때요? 써보실 만은 하죠?
그러니까 서브로 어려웠어요? 느낀 게 뭐냐면은 네. 이제 먹는 걸 돌아보니까 아, 내가 너무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진짜 내가 운동을 안 한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인지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제가 건강일지 3일체를 봤는데, 그냥 말씀드리면 채소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단백질도 좀 탄수화물이 더 많고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매끼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를 드셔야 되는데 채소 양이 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거기를 보면 아이들이 남긴 돈가스 이렇게 먹었다. 이렇게 음식을 버리는 건 아까우니까 먹는 거는 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 뭐 야채 샐러드를 같이 좀 더 드셨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을 위해서 조금, 그리고 아침을 3일 중에 이틀을 안 드셨어요. 1월 1일은 아마 문제야. 설날이어서 떡국을 드셨던 것 같고 가족이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안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아침을 뭐 먹는 거는, 챙겨 먹는 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건강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꼭 챙겨 드시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먹어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교수님, 네. 저는 술을 갖다가 일주일에 3, 4일 먹거든요. 아, 네. 만약에 건강 일지를 쓰면은 네네. 이것 또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되죠. 되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술을 안 먹을수록 좋지만 어떤 모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되는 일도 있고 네. 아니면 좋아서 드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술은 성인 남성에서 65세 이하의 성인 남성에서 일주일에 14잔, 소주는 소주잔, 맥주는 맥주잔, 이렇게 그 잔으로 14잔 이하로 드시는 거를 저희가 그냥 허용 범위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일주일에 3-4번 드시고 한 번에 뭐 한 10잔 정도. 소주 기본적으로 3병은 먹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생각을 한번 바꾸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네. 내가 설령 2병, 3병을 드시더라도 가시기 전에 내가 오늘은 한 병만 먹겠다. 내가 오늘은 한 병만 먹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셔서 임하시면 술을 조금 덜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술을 드실 때 술을 권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많이 안 하시는데 뭐 폭탄을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파도를 탄다든지 뭐 이런 것들. 별걸 다 아시네요. 해보셨어요? 오, 파도요? 파도? 나 잘못 들었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권하지 말고. 네. 그리고 내가 오늘은 몇 잔만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일지를 쓰시면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내가 몇 잔 먹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막연하게 내가 얼만큼 마시는지 생각을 안 하면서 마시잖아요. 근데 그걸 매일 다른 건 몰라도 술 마시는 양만 네. 메모를 해도 그걸 보면은 정말 많이 마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술 병수나 이 말이 하면은 귀에 들어가질 않아. 하면은 몇 잔인지 모르겠어요. 살아남는 사람 술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또 그런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술자리 할 자, 때. 네, 요몇 사람 제딱 오는 거 보여. 제몇 사람 있습니다, 저한테. 오늘 강연하는 이 시간 이후로 만약에 나한테 술자를 돌리거나 술자를 주면은 용서 안 하겠습니다. 안주를 돌리죠. 예. 그렇게 해서 글쎄요. 이만기 씨가 또 건강일지를 많이 쓰신다면 술 항목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듣겠습니다. 한번 어떤 결과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손이 장을- 저희들이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새해 시작하면서 다 다이어리 하나씩 마련을 하지만 지나간 연도 걸 보면은 1월을 못 넘깁니다. 지금 2월인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 나가니까 다시 한번 펼치고 오늘 드신 것만, 운동만, 또 술 항목만이라도 한번 적어보시면 정답. 어떨까 싶어요. 이거 건강해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좋은 생활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는 거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생활 습관을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바꾸려고 하지는 마세요. 막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걸 하다 보면 너무 힘드신 거예요. 버거워서 한 2, 3일 하다가 이 생은 안 되겠다. 난 그냥 이렇게 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제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한 가지만 선택해서 그것만 한 3개월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서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4개 정도의 습관을 바꾸실 수 있으면 5년이 지나면 20가지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끝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건강 습관, 좋은 건강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이매진 씨 그래서 질문. 지금 이용식 씨가 급히 나의 맹세를 네. 아주 딱 동그라미로 딱 하면서 나의 맹세를 오, 좋아요. 하셨는데 거의 그 얘기 뭘 나 혼자 쓴 건데. 그거. 올해 나의 맹세 5끼를 3끼로 나의 맹세 말도 안 돼. 야. 네. 나 일주에 쓰겠습니다. 야. 5kg, 3kg. 네, 살기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오래간만에 생각이 나네요. 한번 해보죠. 자, 오늘 좋은 말씀 또 건강한 모습 감사합니다. 네, 김선심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습관 하나를 고침으로 더 건강한 그런 삶을 또 보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주일이면 또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습관 만들기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쉬게 되는 그날까지 나는 이만기. 물만 먹어도 보고 며칠 동안 디톡스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자꾸 실패가 일어나더라고요. 기존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했었던 잘 알고 있는 종목 말고 조금 색다른 새로운 운동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트레이너와 또 사례자분을 1대1로 일주일의 시간을 드렸어요. 1대1 매칭 색다릅니다. 자, 과연 이렇게 흥미진진한 운동 가운데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로 채널 A